자, 이번에는 함수의 극한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극한의 성질은 중요한 게 뭐냐면 수렴하는 이런 함수들에 대해서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0이 아닌 값으로 나눈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다. 이게 의의가 되는 거예요. 막 복잡하게 적혀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자, fxa에서의 극한값 L로 존재합니다. 수렴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gx라는 함수의 a에서의 극한값 m으로 존재합니다. 이것도 수렴합니다. 그래서 수렴하는 두 개 함수에 대해서 1번은 뭐냐면 자, 수렴하는 fx가 있는데 앞에 c라는 상수가 곱해져 있다. 그러면 이 상수는요, 이 극한값 앞으로 이렇게 빼서 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fx 극한값 아까 l이라고 했죠. 그래서 c 곱하기 l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무슨 얘기예요? fx랑 gx랑 더한 함수의 극한값은 지금 알 수가 없잖아 원래. 근데 앞에 조건이 뭐였어요? fx랑 gx랑 각각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게 조건이었죠. 그래서 그게 성립하면 얘들을 각각의 극한값의 합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더한 함수의 극한값은 각각의 함수의 극한값의 합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리미트가 이렇게 분배되는 효과죠. 그래서 그거는 각각이 수렴할 때 이렇게 분배를 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뺀 함수의 극한값 이것도 각각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마치 리미트를 분배하듯이 생각해서 각각의 극한값의 차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이 얘기고요. 곱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이 존재한다면 이 리미트를 각각을 계산해서 곱한 결과와 같다. 자, 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5번은 나눌 때예요. 존재하고 존재하는 것들끼리는 각각의 극한값의 몫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 당연히 우리 수학에서는 분모가 0일 때는 정의를 안 하니까 여기서 이 밑에 분모에 있는 극한값이 지금 0이 아닐 때가 가정이다. 그러니까 분모가 0이 아닐 때만 생각하면 이렇게 나눈 것도 다 사용할 수가 있다.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첫 번째 fx가 있으면 그 앞에 상수배한 거 이놈의 극한값은 자 f랑 g가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예를 들어서 fx가 알파로 수렴하고 그 다음에 gx가 베타로 수렴한다. 정리하는 거예요. 보세요. 자, 그러면 k f알파 얘는 k 알파로 수렴한다. 그 다음에 fx랑 그리고 gx랑 더한 함수 자 얘도 알파 더하기 베타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면 뺀 거나 또는 곱한 거나 또는 나눈 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아까 뺀 거는 fx 빼기 gx 얘가 알파 빼기 베타로 수렴한다 이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곱한 거 fx 곱하기 gx 요거는 알파 베타로 수렴한다 이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gx 0이 아닐 때 목도 마찬가지 알파 나누기 베타 물론 얘가 0이 아닐 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한 번에 적으면 이 얘기죠. 어차피 상수배도 되고 더하고 빼고 이런 것도 되니까 자 kfx 더하기 뭐 l 플러스 마이너스를 할까요? lgx 이 극한값도 우리가 바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k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l베타로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 얘기예요. 이 함수의 극한값이 이렇게 존재한다. 자, 이게 이제 결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걸 엄밀하게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 증명 과정이 벗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거죠.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교과서에서도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증명할 수 없으니까 이 극한 성질이 성립한다라는 건 그냥 받아들이고 사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까 각각이 수렴할 때만 쓸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얘들이 수렴하지 않을 때가 뭔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각각이 수렴할 때만 저 성질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자, 위의 성질을 이용하면 우리가 원래는 더한 함수나 뺀 함수나 곱한 함수나 이런 것들 그래프를 생각해서 이제 수렴하는 값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질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자, 우리 뒤에 예시는 살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은 x가 a로 갈 때 극한값으로 해놨지만 좌극한 또는 우극한 아니면 심지어는 무한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때 또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 때도 극한 성질은 전부 다 성립한다.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한 함수 같은 경우에는요. 이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이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우리가 뒤에 이제 연속 단원에 가면 더 자세하게 배울 거니까 지금은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다항함수는 우리가 사실 앞에서 극한값 구할 때도 그냥 대입해서 극한값을 구했잖아. 그게 곧 연속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넣어서 뭔가 이상이 없다 하면 그냥 극한값이나 함수값이랑 같다고 생각해도 지금은 된다고 했습니다. 자, 보기를 한번 볼게요. 자, 보면 3으로 갈 때 2x라는 함수의 극한값은 자, 앞에 2 상수는 끄집어내고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 그래서 2 곱하기 3에서 6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 자, 얘는요 x 플러스 2라는 함수를 하나로 봐도 되겠지만 이렇게 찢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1로 갈 때 x도 존재하고요 2도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1에서의 극한값 존재합니다. 그래서 각각이 존재하기 때문에 찢어서 더했어요. 그래서 3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2x제곱 2에서 극한값 존재하는 거 알고요. 3x도 2에서 극한값 존재하는 거 알고 5라는 상수함수도 2에서 극한값 존재하는 거 알아요. 굳이 이 2차 함수를 그려가지고 2에서 극한값 따질 필요 없이 각각의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리미트를 마치 분배하듯이 생각해서 각각의 합으로 이제 계산이 가능하다. 차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를 찢어서 각각 분배해서 왜? 각각이 존재하는 걸 아니까. 얘도 마찬가지. 찢고 찢어서 그냥 우리 계산하듯이 쭉 계산하면 된다. 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굳이 전개 가지고 뭐 할 필요도 없이 각각의 극한값이 2에서 존재하는 걸 알기 때문에 리미트 곱하기 리미트 이렇게 리미트 두 개의 극한값을 곱으로 계산할 수 있다. 얘도 마찬가지죠. 자, 5번은 나눗셈이죠. 이거는 분모가 0만 아니면 각각의 리미트의 몫으로 계산할 수 있다 했습니다. 지금 보면 분모가 0이 아닌 것들만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그냥 얘의 극한값 나누기 얘 보낸 거 극한값 해서 이렇게 계산이 된다. 얘도 그냥 마이너스 2 넣고 여기 마이너스 2 넣고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앞에서 설명했듯이 뭐 P배, 실수배 하고 fx 더하기 q, gx 더하기 k 뭐 이런 것들을 리미트 다 찢어서 이렇게 분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마찬가지 얘도 찢고 찢어서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기 1번 보겠습니다. 자, fx 1에서 수렴하고요. gx도 1에서 수렴합니다. 자, 그러면 1번은 이렇게 찢을 수 있다 했죠. 바로 해보면 3 곱하기 3이죠. 3fx니까 그 다음 빼기 2 곱하기 gx 2 이렇게 되니까 9에서 4 빼니까 정답은 5가 된다. 자, 얘는요 어차피 지금 분모 0으로 안 가거든요. gx가 2이기 때문에. 그럼 얘는 분모가 2 곱하기 2로 갈 거고 그 다음에 분자는 2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되니까 4분의 12다 해서 정답은 3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 2번 보겠습니다. 자, 보기 2번 잘 보세요. 이제 처음 개념을 받아들일 때 이게 왜 틀렸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자, fx 주어져 있고요. gx 주어져 있습니다. 자, 1에서 이 두 개의 함수를 곱한 거의 극한값을 계산을 하려고 한대요. 자, 밑에 풀이가 잘못됐나 봐요. 잘못된 부분을 찾으라고 했는데 자, 두 개 곱했어. 그래서 각각의 극한값에 곱으로 계산을 할 거야. 그래서 얘의 극한값 조사했더니 0이고요. 그 다음 얘의 극한값 조사를 했더니 자, 얘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죠. 자, 이거 보세요. 여기 보면 자, x-1분의 1이니까 우리가 점근선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가 1이죠. 이렇게 해보면 지금 1에서 좌극한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고 우극한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그래서 이게 0 곱하기 여기가 어떤 숫자로 수렴하면 0이겠지만 이것조차도 일단 잘못됐어. 그래서 일단은 어디가 잘못됐냐면 이 극한을 이렇게 찢은 게 잘못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극한 곱으로 찢으려면 가정이 뭐였어요? 얘도 존재하고 얘도 존재할 때야. 그죠? 자, 그래서 얘도 0에서 존재한 1에서 존재하는지 봐야 돼. 근데 1에서 극한값 얘는 존재해. 하지만 얘는 1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죠. 방금 봤듯이. 따라서 이걸 애초에 이렇게 찢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자,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자, 일단은 이 첫 번째 줄부터 틀렸죠. 각각이 수렴할 때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찢으면 안 되고 그럼 직접 계산을 하는 거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 fx는 x-1이고 gx는 x-1분의 1이잖아. fx 곱하기 gx 함수가 계산이 되잖아. 이거 뭐야? 그냥 1이죠. 그러니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1이라는 상수함수의 극한값이니까 정답은 얼마라고 해야 돼요? 1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기 3번 보겠습니다. 자, 함수 fx에 대해서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가 3일 때 다음을 구하여라. 자,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x분의 fx라는 이 형태가 주어지면 나는 이 극한값을 3으로 이제 처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식 변형을 해야 되는 거야. 식 변형. 식을 변형하는데 그냥 무작정 변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아는 극한값을 이용을 하려면 여기 식에 x분의 fx 이런 형태가 포함되도록 우리가 식을 변형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보세요. 자, 여기서 이 식을 어떻게 변형을 해야 x분의 fx가 이 식 안에 포함이 되겠어요? 그렇죠. 분모 분자를 x로 나눌 때죠. 자, x가 0으로 가까이 간다는 건 첫 시간에 했었죠. x가 0이 아니면서 x로 0으로 가까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x가 0은 아니니까 분모 분자를 x로 나눠도 되는 거야. 그럼 분모 분자를 x로 나누면 1-x분의 fx 분모는 이렇게 되고요. 분자는 1 플러스 x분의 fx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해놓고 나면 얘도 수렴, 얘도 수렴, 얘도 수렴, 얘도 수렴. 그리고 분모가 0일 리는 없어. 왜? 얘가 3이라 했거든. 그럼 뭐예요? 1 빼기 3분의 1 플러스 3. 극한값을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4가 되니까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은 마찬가지. 같은 논리예요. x분의 fx가 여기 포함되려면 일단은 여기 fx가 있으니까 분모 분자에 똑같이 x로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면 x가 0으로 갈 때 자, 분모를 x로 나누면 3x
마이너스 2배의 x분의 fx 이렇게 되고요. 분자는 2x 더하기 3배의 x분의 fx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x 0으로 보내면 얘들은 어차피 0으로 간다고. 그죠? 근데 얘들은 뭘로 간다? 얘가 우리가 3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형태였죠. 그럼 그대로 대입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3 분의 3 곱하기 3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 함수 fx랑 gx가 있어요. fx a에서의 극한 값이 l이고요. gx a에서의 극한 값이 m입니다. 자, 그때 a에 가까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약에 다음이 성립한다. 자, 첫 번째, fx보다 gx가 함수가 항상 크거나 같대요. 그러면 a에서의 극한값도 항상 gx가 더 크거나 같대요. 즉 아까 극한값 lm이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항상 l보다 m이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세 개 함수의 관계가 주어져 있어요. fx랑 hx랑 gx, 즉 hx가 fx랑 gx 사이에 이렇게 낑겨 있을 때, 자 그때 이 l이 얘가 l로 수렴한다 했고요. 자, 얘가 l이 아니고 얘가 l로 수렴하고 얘가 m으로 수렴한다. 근데 l과 m이 같은 값이래. 그러면 얘도 l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놈도 극한값이 l로 갈 수밖에 없다. 자, 이게 함수 극한의 대소관계입니다. 자, 우리가 또 통상적으로 샌드위치 정리라고 많이 하거든요. 이 샌드위치 정리 또는 압축 정리라고 하는데, 자, 앞으로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면 이 1번과 2번, 자, 요걸 기억하면 돼요. 특히 요 2번을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양쪽 끝에 놈이 똑같은 놈으로 가면 중간에 끼인 놈도 어쩔 수 없이 글로 갈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그림을 예시를 한번 보면 fx랑 gx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지금 a예요. 그러면 항상 이 관계를 만족하려면 hx는 요 사이에 이렇게 낑길 수밖에 없어. 그죠? 그래서 a에서의 극한값, 얘도 l이고 얘도 l이야. f도 l로 가고 g도 l로 가면 이 중간에 끼어있는 놈도 l로 갈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직관적으로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 이것도 증명 없이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 명제를 기억하고 활용만 하면 됩니다. 자, 함수극한 대소관계 지금 특정한 값 a로 갈 때만 그러냐? 아니에요. 좌극한만 생각해도 오케이. 우극한만 생각해도 오케이. 심지어는 발산, 무한대로 갈 때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로 바꿔서 해석해도 다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는 앞에 지금 비교를 해보면 여기는 항상 다 등호가 있었어. 그죠? 처음에 요 가정에 다 등호가 있었다고.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요 등호가 빠져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극한값은 등호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f, h, g 여기 등호가 없더라도 극한값 보냈을 때 얘도 L로 가고 얘도 L로 가면 이 중간에 있는 것도 L로 갈 수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뭐 예시를 하나 들자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이거는 모든 실수 X라는 얘기예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약에 3-X분의 1보다 fx가 크고 그리고 3 플러스 x분의 1이라는 이 함수보다는 항상 작다. 자, 그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아까 특정한 값 a뿐만 아니라 무한대로 갈 때도 샌드위치 정리는 성립한다 했거든요. 그때 이 fx의 극한값을 물었다라고 한다면, 자, 얘를 조사해 보는 거예요. 얘는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가? 요게 0으로 가죠. 따라서 3 빼기 0이니까 이거 3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얘도 무한대로 보내면 이것도 3으로 가죠. 따라서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얘도 3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얘의 극한값이 3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등호가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이 극한값은 그대로 유지가 돼서 이 샌드위치 정리가 그대로 성립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기 4번 보겠습니다.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킬 때 2에서의 f의 극한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부등식이 딱 나오는 순간 샌드위치 정리랑 관련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2에서 극한값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 왼쪽에 있는 함수 2에서 극한값 구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2를 넣으면 얼마예요? 0으로 가죠. 자, 여기에도 2를 넣어보는 거야.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따라서 이 중간에 끼어있는 놈도 샌드위치 정리해서 0으로 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2에서 fx의 극한값은 0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2번 볼게요. 두 함수 fx랑 gx 있고요. hx가 딱 끼어있죠.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샌드위치 정리를 생각을 해야 되고요. 1에서 hx 극한값을 구하래요. 자, 양 끝에 있는 극한값부터 조사하는 거예요. 자, 1로 보내면 극한값 어디로 가요? 3으로 갑니다. 자, 얘도 1 보내면 극한값 3으로 가죠. 따라서 이 중간에 끼인 친구도 극한값이 3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정답은 3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했듯이 이게 등호가 지금 빠졌다고 해가지고 극한값도 등호를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같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명제로 적는다면 fx보다 gx가 항상 커. 그러면 어떤 거든 극한값으로 보냈을 때는 항상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발레를 지금 제시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크다라고 하면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보면 fx보다 항상 gx가 크게 이렇게 함수를 정해놨어요. 지금 보면 fx는 0이라는 상수 함수야.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fx예요. 쭉 가는 거야. 그 다음에 gx는 항상 fx보다 커요. 어떻게 되냐면 원래 여기 0일 때 0이면 같아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0일 때만 함수값 1로 이렇게 정의를 했어. 그리고 0이 아닐 때는 절대값 x를 따라가. 그래서 gx 그래프를 다시 보면 0보다 작을 때 0은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0보다 클 때 절대값 x를 따라가고 정확하게 0일 땐 1이야. 그러면 항상 이 주황색 그래프가 모든 실수 x값에 대해서 이 주황색보다는 항상 큰 거죠. 같은 게 아니고 큰 거예요. 자, 그런데 0에서 극한값을 조사를 해보면 극한값은 목표값이기 때문에 gx 0에서 극한값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니까 좌극한 우극한 보세요. 어디를 향해서가 똑같고 0으로 가죠. 그래서 gx 0에서 극한값 0입니다. 자, 그 다음에 fx도 마찬가지. 이건 애초에 0이라는 상수함수였으니까 모든 포인트에서 극한값이 0이겠죠. 그래서 이 극한값은 같아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야. 따라서 이 명제는 틀린 명제예요. 그래서 맞는 명제로 고치려면 fx보다 gx가 크거나 같을 때 극한값을 취해버리면 항상 더 크거나 같아진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 얘기는 그냥 구체적인 예시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다는 건데 세 개 함수 사이 관계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양 끝에 있는 이 친구들이 둘 다 알파로 수렴을 하면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얘도 알파로 가야 된다. 아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구체적인 예시를 보는 거예요. 제일 큰 거 2x제곱, 그 다음 제일 작은 거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중간에 끼인 놈 x제곱 이런 식으로 준 거예요. 0이 아닐 때 이렇게 정의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크기가 관계가 이렇게 유지가 되죠. 자, 그때 0에서 극한값을 보내버리면 얘랑 얘의 극한값이 0에서 0이기 때문에 이 중간에 끼인 놈도 0에서 극한값이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예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도 그냥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뭐 딱히 증명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게 아니기 때문에 보세요. 자, 크기 관계가 이렇게 돼 있어. 그래, 극한을 보냈더니 이 fx 작은 놈이 양이 무한대로 발산한대요. 그럼 당연히 큰 놈도 극한이 양이 무한대로 더 크니까 발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크기 관계가 이런데 극한을 보내봤더니 더 큰 놈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해. 그럼 당연히 입만 더 작으니까 얘도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까지 기억을 좀 해두면 되겠습니다. 마플 개념 익힘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함수 fx랑 gx에 대해서 자, fx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요. 그리고 f-3gx라는 이 함수는 2로 수렴합니다. 자, 그래서 항상 형태가 어떤 식으로 주어질 거냐면 발산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어떤 값으로 수렴하는 거 하나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개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자, 무한대로 발산하는 이 함수가 fx잖아. 그죠? 이 fx를 분모에다가 넣으세요. 자, 그 다음에 2로 수렴하죠. 수렴하는 함수를 분자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fx-3gx 이렇게 되죠. 자, 둘 다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자, 얘를 통째로 무한대로 한번 보내봤어. 자, 그럼 얘의 극한값은 뭐가 될까? 자, 지금 분모는 계속해서 커져. 분자는 계속해서 2라는 특정한 값에 수렴해. 그럼 당연히 이 값은 결국은 0을 향해서 가겠죠. 왜? 분자는 2, 특정한 값에 가까이 가고 분모가 계속 커지니까. 그죠? 그래서 얘의 극한값이 0이 됩니다. 자, 결론은 똑같은데 이걸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거든요. 지금 요 방법으로 제가 설명을 했고,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결론은 똑같은데 자, fx가 무한대로 가면 이거 똑같은 거긴 한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분의 1이라는 함수를 먼저 조사를 하는 거야. 그럼 방금 얘기했듯이 분자는 1로 고정돼 있고 분모가 지금 한없이 커지니까 얘는 0으로 가죠. 그래서 0으로 가는 수렴하는 거랑 곱해버리는 거야. 다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수렴하는 fx분의 1과 그리고 수렴하는 fx-3gx라는 이 함수 요 덩어리를 곱하면 얘는 0으로 가고 얘는 2로 가니까 이게 함수의 극한의 성질이었죠. 각각의 극한값의 곱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0이다. 이게 어차피 fx분의 f-3gx잖아. 이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석하냐의 차이인데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해석을 하면 될 텐데 저는 일단 해석할 때 이렇게 많이 할 거예요. 무한대로 가는 걸 분모에다 넣어라. 그 다음에 수렴하는 걸 함수를 분자에 넣어라. 그러면 얘는 0으로 갈 거다. 자, 요렇게 일단 적어볼게요. 자, 그러면 요 식에서 우리가 이걸 하트표로 찢을 수가 있죠. 자, 어떻게 찢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3 곱하기 fx분의 gx. 자, 이렇게 찢을 수가 있는데 이 극한값이 0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결론을 어떻게 낼 거냐면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서 결론을 어떻게 낼 거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분의 gx가 3분의 1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겠죠. 얘가 지금 0으로 간다는 얘기니까 여기에다가
3분의 1을 넣으면 1 빼기 1이니까 0이네. 그래서 그냥 3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구나. 자, 결론은 이렇게 되는데 왜 그렇게 넘어가도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다음부터 풀 때는 바로 방금 얘기했듯이 이게 0 만들려면 여기 3분의 1이니까 이 극한값 3분의 1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면, 자, 우리가 결국은 함수 극한의 성질이란 건 존재하고 존재하는 것들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0이 아닌 걸로 나눴을 때 그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게 의의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얘가 통째로 0으로 수렴하는 걸 알아. 그리고 얘는 얘기하지 않더라도 x가 무한대로 갈 때 1이라는 이 상수함수는 극한값이 1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 그러면 얘랑 얘는 이제 조합할 수 있는 거야. 즉 1 빼기 3 곱하기 f분의 g라는 이 함수에서 1이라는 이 함수를 뺀 극한값은 내가 계산할 수 있죠. 왜? 이 극한도 존재하고 이 극한도 존재하니까 각각의 극한값의 차로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얘가 얼마예요? 0이죠. 얘가 0으로 간다는 게 가정이었고, 그 다음에 얘는 1로 가니까 빼기 1 해서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함수 안에서 1을 빼버리면 얘의 극한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럼 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처음에 생각할 때 이 부분이 마이너스 1이 돼야 0이다. 그 내용과 결국은 일치하는 증명이 돼버린 거야. 이해되죠? 자, 그럼 여기까지 왔어. 그럼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야. 그 다음에 상수는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다면서.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이 앞으로 갔어. 그리고 마이너스 3을 나누면 이게 3분의 1이다. 이렇게 되죠. 결국은 뭐야? 리미트 f분의 g가 3분의 1이다. 이런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지금 설명한 건 정석적으로 풀이를 한 거예요. 근데 문제를 풀 때마다 이렇게 다 정석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 방법을 정확하게 아는 상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얘기를 한다? 여기서 1로 넘어갈 때 이 극한값이 3분의 1이구나.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이 문제 풀 때 어디까지 왔어야 되냐면 여기까지 왔어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되게 복잡하게 보이잖아. 그죠? 근데 핵심은 뭐야? 내가 아는 극한값은 f분의 g라는 이 표현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어. 얘가 3분의 1이라는 걸. 그럼 따라서 이 식을 변형해서 나는 f분의 g꼴이 들어가도록 이 식을 변형을 해야 되니까, 자,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되죠? 분모 분자를, 그렇죠, fx로 나누는 거야. 보세요. 얘를 fx로 나누면 마이너스 3. 그 다음 뒤에는 6 곱하기, 간단하게 적을게요, f분의 g. 자, 그럼 분자는 지금 fx로 나눴으니까 1 더하기 3 곱하기 f분의 g. 그러면 내가 쓸 수 있는 극한식이 여기 그대로 통째로 들어가 있죠. 얘는 전부 다 3분의 1로 처리하면 돼. 그럼 봐. 마이너스 3 더하기 6 곱하기 3분의 1. 분자는 1 더하기 3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다 됐죠? 마이너스 3 더하기 2니까 분모는 마이너스 1. 분자는 1 더하기 1이니까 2 해서 최종적인 정답이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x가 2가 아닌 모든 실수 x에서 정의된 fx랑 gx에 대해서, 자, 얘를 통째로 보고요, 얘를 통째로 보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는 이제 무한대로 가고요, 하나는 이제 수렴하는 게 나왔네요. 그럼 어떻게 하라 했죠? 무한대로 가는 함수를 분모에다가 보내라. 그럼 gx 분모로 보내주고, 그 다음에 수렴하는 함수를 분자에다가 보내라. 2fx 더하기 gx. 자, 이렇게 해주고 얘를 x는 2로 보내버리면 무한대분의 1로 가는 거니까 0이 되겠죠, 극한값이.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 했죠? 이거를 하트표로 이렇게 찢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2g분의 f, 간단하게 좀 적을게요, 더하기 1, 이 극한값이 0이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넘겨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g분의 f, 이 함수의 극한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1로 가는 과정은 여러분들은 처음이니까 앞에서 우리 마플 개념 익힘 1번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고, 자, 요렇게 빨리 넘어오도록 연습을 하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g분의 f라는 형태가 들어가 있어야 돼. 우리가 구하는 식에 따라서 이번엔 g분의 f니까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누면 되겠어요? 그렇죠, g로 나누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2 곱하기 g분의 f 마이너스 1분의 4 곱하기 g분의 f 마이너스 4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g분의 f꼴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전부 다 마이너스 2분의 1로 넣어서 계산하면 돼. 그럼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분의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42 이렇게 되니까 정답은 21이 되겠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자, 2차 함수 fx와 다음 함수 gx가, 자, 다음 극한식을 만족시킬 때 이 값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앞에 문제랑 좀 다른 건
앞에 문제에서는 뭐였어요? 하나는 무한대로 가는 함수를 줬고 그다음 하나는 지금처럼 수렴하는 함수를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한대로 가는 걸 분모, 그 다음에 수렴하는 걸 분자에 넣어서 그 극한값이 0이다라는 사실을 이용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돼? 그죠? 자, 그래서 앞에 문제를 풀면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가 앞에 문제 풀었던 경험에 의하면 무한대로 가는 함수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 표현을 fx가 2차 함수라는 표현을 준 거야. 자, 그러면 2차 함수기 때문에 어차피 둘 중 하나란 말이야. 아래로 볼록하거나 위로 볼록하거나 f는 둘 중 하나인데 어쨌든 무한대로 보내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무한대로 갈 거야. 즉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fx는 만약에 아래로 볼록했다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거고 위로 볼록했다면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근데 어느 경우든 생각해보면 fx를 분모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지금 수렴하는 2fx 빼기 3gx를 분자에다 넣었다면 얘가 무한대로 가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든 그냥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무한대분의 2나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2나 극한값은 0이라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얘기였어. 그럼 얘를 이제 하트표로 이렇게 쪼개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3f분의 g 이 극한값이 0이다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분의 g 이 극한값이 3분의 2가 된다. 자, 이 식을 이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는 f분의 g를 찾아내야 돼 여기에서. 그죠? 그래서 저 식을 변형을 한다. f분의 g가 되려면 분모 분자를 f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3 곱하기 f분의 g 분의 8-3 곱하기 f분의 g 이걸 계산을 하라는 거고 f분의 g 자리에다가 3분의 2를 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3 곱하기 3분의 2 분의 8-3 곱하기 3분의 2 이렇게 되죠. 그럼 2분의 8-2니까 6 이렇게 돼서 최종적인 정답은 3이 되겠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자, 함수 fx에 대해서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분의 fx의 극한값이 1일 때 다음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극한값 얘를 보니까 기분이 나쁜 게 fx가 아니고 x-1이야. 그래서 얘를 t라고 이제 치환을 할게요. 그래서 이 식을 일단은 분모가 지금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그거부터 적어볼게요. x-1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f의 x-1이라고 돼 있는데 자, 이 부분을 하나의 문자로 바꿔주기 위해서 x-1을 t라고 치환하자. 자, 그럼 분자는 ft가 되고요. 지금 x-1을 t라고 치환했기 때문에 분모에 t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얘는요. t로 표현하려면 2를 더한 거잖아요. 여기에다 2를 더하면 얘니까 얘는 t 플러스 2야. 그래서 뒤에 t 플러스 2분의 1이 곱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리미트, 자, 이제 t가 어디로 가는지로 바꿔주면 돼요. 지금 x가 1로 가까이 가고 있었죠. 그러면 x가 1로 가까이 가면 t는 어디로 가? 0으로 가까이 가죠. 그래서 t는 0으로 가까이 간다. 자, 그런데 앞에 보면은 지금 0으로 갈 때 x분의 fx 이 형태가 지금 여기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도 극한값이 존재하고요. t 0 넣어도 얘도 2분의 1로 극한값 존재하니까 얘들은 각각의 극한값을 곱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극한값 성질입니다. 자, 그러면 1 곱하기 뒤에는 2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정답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x가 2로 가까이 갈 때 이 극한값이 4래요. 그때 0으로 갈 때 x분의 fx를 구하라고 했죠. 자, 일단은 x-2 얘를 t라고 치환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밑에 분모가 인수분해가 되니까 x 곱하기 x-2분의 f의 x-2 자, 이렇게 하고요. 이걸 이제 t로 다 바꿀 거야. 그럼 분자는 ft 이렇게 되고 자, 얘가 t죠. 지금 x-2를 t라고 치환했으니까 여기가 t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전부 다 t에 관한 식으로 바꿔야 되니까 지금 얘는요. 여기에다 2를 더한 거니까 t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분모에 있는 거니까 뒤에 t 플러스 2분의 1을 곱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그럼 x가 2로 가면 얘를 지금 t라고 뒀으니까 x가 2로 가면 t는 0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극한식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얘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얘의 극한값이 4야. 자, 잘 보세요. 자, 여기에서 얘의 극한값은 우리가 이미 존재하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0 넣어보면 얘는 어디로 가요? 2분의 1로 가죠. 자, 그래서 얘의 극한값이 결론적으로는 8로 가야 돼. 자, 근데 이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 결론은 얘가 8이기 때문에 정답은 8이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사실 우리는 얘가 8이란 걸 바로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원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지금 얘랑 얘랑 곱해져 있는 t분의 ft 곱하기 t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얘를 하나의 함수로 봤을 때 얘가 일단은 4로 극한값이 존재하는 걸 알고요. 그 다음 x가 0으로 갔을 때 자, x가 아니고 여기가 t죠. 그리고 얘도 t라고 해볼게요. t가 0으로 갈 때 t 플러스 2분의 1 얘도 넣어보니까 2분의 1로 존재하는 걸 알아.
자, 그러면 존재하고 존재하는 것들끼리는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0이 아닌 걸로 나눈 극한값도 구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우리는 얘 모양을 찾고 싶은 거니까 여기만 남기려면 여기에서 이거를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나누는 이 값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함수 안에서 나눠주면 얘가 약분이 되는 거니까 t분의 ft만 좌변이 남고요. 이 나눈 극한값은 극한값 자체를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 4 나누기 2분의 1이니까 얘가 8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론적으로 풀면 이제 이렇게 푸는 거지만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곱한 게 4인데 얘가 2분의 1로 수렴해. 그럼 얘도 수렴할 수밖에 없고 얘는 8이 돼야 돼. 그래야 곱해서 4가 되니까. 그죠? 다음부터 이제 조금 빨리 푼다면 그렇게 이 과정을 생략을 해서 자, 이렇게 8이다라고 바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최종적인 정답은 8이 되겠습니다. 마플 개념 익힘 2번 보겠습니다. 자, 두 함수 fx랑 gx가 자, x 플러스 1이랑 fx랑 곱한 극한값이 2로 보낼 때 6이고요. 자, 얘는 gx 나누기 x 플러스 2가 지금 1로 갑니다. 자, 그때 gx분의 fx, 자, xfx 이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죠. 자, 어디에 좀 초점을 맞추면 좋겠냐면 gx가 분모에 가 있고 fx가 분자에 가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개의 식을 극한 성질을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gx분의 fx 꼴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일단은 gx를 분모로 먼저 보내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걸 나눠버리는 거야. 자, 근데 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함수를 덩어리로 보라 했죠. 이 함수 전체에서 이 함수, 이 전체를 나눠버리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자, 분자에 x 플러스 1 곱하기 fx, 그 다음에 분모에 x 플러스 2분의 gx 이렇게 되면 자, 이거를 좀 정리하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gx분의 얘가 되죠. gx분의 x 플러스 1, x 플러스 2, 그 다음에 fx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일단은 억지로라도 gx분의 fx까지는 만들었어. 근데 내가 찾는 건 뭐냐면 앞에 x가 곱해져 있는 거거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x가 곱해져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x를 곱해. 근데 그냥 x로 곱하면 되겠어요? 식이 변하니까 다시 x로 나눠줘. 그럼 이렇게 되는 거라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뒤로 살짝 뺄게요. 그럼 여기가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x를 살짝 당겨와서 여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찾는 gx분의 xfx를 이렇게 꼴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 극한값이 여기 들어있죠. 내가 원하는 값이.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2로 보내면 얘도 수렴하는 값이거든. 그죠? 자, 그래서 보세요. 얘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얘가 지금 얘랑 얘를 나눴잖아. 여기서 이걸 나눈 거니까 이 극한값은 지금 6인 상황이거든요. 6이야. 자, 근데 얘는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어요. 2를 넣어보세요. 2분의 2 넣으면 3 곱하기 4니까 이게 6으로 간단 말이야. 이 극한값이 6이야.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곱해서 지금 6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극한값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1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1이 되겠습니다. 16번 보겠습니다. 두 함수 fx랑 gx가 다음과 같이 두 개의 극한식을 만족시킬 때 gx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존재하고 존재하는 것들끼리는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0이 아닌 걸로 나누는 게 되는 거니까 gx가 여기 들어있으니까 여기서 gx를 만들려면 일단 fx를 좀 없애주면 좋겠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뒤에서 앞에 식을 뺄 건데 이걸 2배에서 빼주면 2fx가 없어지겠죠. 자, 간단하게 적으면 2f에서 빼기 5g라는 이 함수가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2f를 빼줘버리면 이 극한값 우리가 지금 구할 수가 있다고. 자, 어떻게 구해요? 얘를 한 덩어리, 그 다음 얘를 한 덩어리로 보면 얘는 지금 17이고 얘는 12로 수렴하죠. 2를 곱했으니까 17 빼기 2니까 얘가 5란 말이야. 자, 그럼 다시 적으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2f 빼기 2f 없어졌으니까 마이너스 5g x 이 극한값이 지금 5라는 얘기야. 자, 그럼 마이너스 5 앞으로 튀어나간 다음에 마이너스 5를 나눴다 생각하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 이 극한값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두 함수 fx랑 gx가 다음과 같은 극한식들 두 개를 만족시킨다. 자, 그때 fx의 극한을 구하라고 했죠. 여기에서 지금 fx가 들어있으니까 요 식에서 gx를 빼버리면 돼. 그럼 결국 우리 gx의 2에서의 극한값이 필요한데 그건 여기서 구할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여기 보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여기서 gx 만들려면 얘를 지금 없애려면 얘를 곱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세요. x제곱 플러스 x는 다항함수기 때문에 이 극한값이 우리가 6이 된다는 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야. 그래서 얘랑 얘를 적절하게 이용을 하면 되는데 두 개로 곱해버리면 되는 거죠. 볼래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x분의 gx
이 식에다가 x제곱 플러스 x를 곱해버리는 거야. 근데 지금 각각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의 극한값에 곱이 되는 거죠. 이 6이란 말이야. 그럼 결국 이거 약분하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gx, g의 2에서의 극한이 6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6이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얼마가 된다? 4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4가 되겠습니다. 17번 보겠습니다. 함수 fx가 다음 극한식을 만족시킬 때, 자, 얘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건 어떤 식으로 생각을 자꾸 해야 되냐면 얘를 한 덩어리로 봐야 돼. 그러니까 얘 모습이 나오면 나는 3이라고 쓸 수 있는 거니까, 자, 여기서 이 극한값 구할 때도 이 x 플러스 2 곱하기 fx꼴을 억지로 만들면 돼. 그럼 보세요. 얘 극한값 구해야 되는데 지금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일단 fx 앞에 x 플러스 2를 곱해버려. 왜? 그래야 내가 이걸 3이란 걸 이용할 수 있거든. 그래 놓고 다시 나눠주면 되지. 뭘로? x 플러스 2로. 자, 그리고 원래 앞에 2x제곱 플러스 1이 곱해져 있었거든. 그죠? 자, 그럼 얘를 이렇게 찢을 수가 있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안에서 찢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x 플러스 2 곱하기 fx 하고 x 플러스 2분의 2x제곱 플러스 1. 자, 이렇게 두 개 곱으로 찢었습니다. 자, 그럼 내가 이제 쓸 수 있는 게 얘는 3이라는 걸 쓸 수 있고, 그 다음 이 극한값은 1 보내버리면 이 극한값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두 개 다 수렴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놈은 3으로 가고 뒤에 있는 애는 1 넣어주면 3분의 3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거 1이잖아. 그러면 3 곱하기 1이니까 얘는 3이 되겠죠. 그래서 A 값이 3입니다. 그래서 10A는 30이 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보겠습니다. 세 다항함수 fx, gx, hx가 자, 다음 두 개의 극한식을 만족시킬 때 자, 얘를 구하라고 했죠. 자, 내가 구해야 되는 것부터 볼게요. 자, 지금 안에 보면 얘가 하나의 함수로 봐야 돼. 그죠? 근데 얘를 지금 분배를 해버리면 이거를 안에서 두 개의 합으로 찢을 수가 있죠. 어떻게? fx 곱하기 gx 더하기 fx 곱하기 hx. 자, 이렇게 찢은 이유는요. 지금 맨 앞에 처음에 두 개 조건씩 줬는데 여기 가만히 보면 fx, gx 곱한 게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fx, hx 곱한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각각의 식에서 fx, gx의 극한값 그리고 fx, hx의 극한값을 만약에 구할 수 있다면 두 개 각각 그냥 더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얘는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보면 이거 한 덩어리가 8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미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3이라는 이 다항함수의 극한값이 4라는 거 알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얘를 떼내고 싶은 거니까 이 식에서 이 식을 나눠버리면 결국 8에서 4를 나누는 거니까 얘의 극한값이 2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fx 곱하기 gx 이 극한값이 2라는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얘는 여기서 fx, hx만 남기고 싶으면 얘를 곱해가지고 없애야 되거든. 그죠?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x가 1로 갈 때 2x 플러스 1 이 다항함수의 극한값이 3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러면 얘랑 이 함수랑 곱해버리면 fx, hx만 남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곱하기 gx. 자, 그러면 그 극한값은 얘랑 얘 극한값 존재하니까 두 개를 곱한 결과랑 같다 했으니까 얘는 극한값이 6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끝났네요. 자, 얘 각각이 존재하니까 리미트를 이렇게 마치 분배하듯이 생각해서 얘는 극한 성질에서 2 더하기 6으로 계산을 하는 거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8이 되겠습니다.